그냥 끝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 자체도.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네들 자체가 지금 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아마 전반적으로 좀 할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긴 한데 그래도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해요. 다음 주부터 뭐 들고 오시면 되냐면요. 수능 특강 들고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수특할 거고요. 수특으로 뭐부터 할 거냐면 니네 조건부 확률부터 다시 할 거예요. 알았지? 수특 조건부 확률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 앞에는 정원이를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니들을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래? 앞에 할래 말래? 확률 초창기 할래 말래? 니네 어차피 확률부터 들어간다며. 경우에서 다 내다 던지고 확률부터 들어간다 했다며. 어떻게 할래? 할래 말래? 너네 뭐 다음 주부터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어차피 시수는 남아요. 시수는 남기 때문에 확률 또 한다 해가지고 죽지 않아요. 뭐 시수가 빠졌다고 막 그러질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남아돌 거거든요. 시수가 생각보다. 시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 거니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근데 어차피 확률 구하는 게 어차피 2, 3 확률 분포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차피 계속 중간중간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서 확률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거기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따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따로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표본 평균에 관련된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봐. 자, 어떤 모집단이 있다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만 하고 가자면 모집단 X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자, 보세요. 보자, 이 아이패드 족들아. 자, 보자, 이 아이패드 족들아. 아니, 우리 교재 51쪽이에요, 지금. 51쪽에 대표형 4번이에요. 참 아이패드는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 시즌2? 몇 페이지요? 51. 아이패드는 참 좋은 교보제인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해야지 좋은 교보제지 않을까. 그죠? 자, 이거나 보십시오. 자, 모집단 X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X가 있었고 그 모집단 X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의 평균이 있다라고 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집단의 평균?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러지? 이걸 모평균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 모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얘 모평균부터 찾아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모평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얘 분산. 이게 바로 무슨 분산이냐면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이게 바로 모분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시그마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이게 현재 모표준 편차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얘네 셋이 이렇게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셋이 그대로 나는 그냥 뭐라고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뭔가 있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같은 게 나와도 되고 다른 게 나와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이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의 바탕으로 나는 지금부터 뭐 하고 싶냐면 표본 평균을 뽑았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표본 평균, 나는 지금부터 누구를 잡았냐면 X바 잡았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럼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분산 이거.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표준 편차도 이거.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그때 얘네들 자체는요.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찾아봐. 그럼 표본 평균에 2를 붙였으면 평균이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 누구랑 같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지 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 누구랑 같다?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수요일날 얘기했어. 얘랑 같은 거 누구야? 그치? 이거 모평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얘는 결국 모평균 A랑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모분산 같은 경우는요. 결국 우리는 여기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는 모분산을 가지고 구하니까 분자는 그대로 B가 나오는데 문제는 분모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얘네들은 뭐로 나눠줘야 돼요? 그때 얘네들이 어떤 숫자 N으로 나뉘게 돼야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나눠주게 되는 그 n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표본의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 표본의 뭐지? 그치, 이거 바로 표본의 개수. 다시 하면 이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로 반드시 나눠주는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요, 솔직히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산 찾으면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끝이다.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당연히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OX.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표본 집단 같은 경우도 결국 모집단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집단의 성질을 결국은 뭐 한다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얘네들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거 하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거 하나 배웠어요. 이거 하나로 내가 70분 동안 열심히 떠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우리 결국 이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대표형 4랑 5도 똑같습니다. 대표형 4랑 5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문제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몇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면 일단은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 분포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10.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전체 여학생이라 그랬으니까 모집단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모집단 X에 대한 얘네들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규분포 따를 때 정규분포에서 앞에 나오는 게 뭐야? 지우야. 앞에 나오는 게 뭐였어? 이 정규분포에서 앞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뭐라고? 여기 앞에 나오는 요 컴마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뭘 그러게 왜 수요일날 했는데? 이거 수요일날 나왔어. 이거 해줬어 내가. 수요일날 했음. 개념에서. 그래 글쎄요. 자 이게 뭐냐면 평균이죠. 그래서 앞에 게 평균이에요. 다다음 주에 아마 정규 공부할 텐데 그때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가 평균이고 뒤에 게 뭐가 나온다라는 걸 잡아주냐면 얘가 항상 분산이 나오는데 분산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산은 분산 그대로 쓰지 말고 분산을 제발 뭐로 바꿔서 쓰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를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요 표준 편차를 잡아줘요. 그때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써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평균부터 그럼 평균은 얼마냐면 12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평균은 120이 오고요. 분산은 표준 편차를 몇 제곱해주면 나오냐면은요. 자 표준 편차가 분산을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표준 편차에다 몇 제곱해주면 분산 나와요? 제곱해주면은 루트만 없애주면 분산 나오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분산은 뭐가 돼버렸냐면 분산은 100이 됐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산 10의 제곱이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모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거 자체로 나는 지금부터 이미 추출했습니다. 이미 추출했다는 말은 내 맘대로 뽑았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맘대로 뽑았어. 몇 명을? 25명을 내 맘대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표본의 크기가 주어진 거죠. 표본의 개수가 주어진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임의로 뽑았다니까 표본이 생긴 건데 그 표본의 개수를 정해줬습니다. 그때 그 표본의 개수가 몇 명이냐면 지금 현재 25명.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가 25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n, 표본의 크기를 잡아줬을 때 이 표본의 크기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표본의 크기가 결국 우리는 25라고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그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내가 25명을 뽑았을 때 그 25명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25명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표본 평균을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표본 평균에 우리는 누구 찾는 거냐면 X바를 찾아주는 것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이 표본 평균 X바를 찾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 그때 여기 있는 표본 평균 X바도 마찬가지야. 표본 평균도 모집단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유지 못한다.
유지하기 때문에 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 또한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OX. 오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규분포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정규분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럼 여기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결국 같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래서 똑같이 120이 그대로 오고 분산이 달라질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분산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분산 100을 표본의 크기였던 25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면 얘가 4가 된다. 그럼 4는 또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이다. 즉 표준 편차가 2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표준 편차야.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왜냐?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표본 평균 X바가 주어져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확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표본 평균 X바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을 찾으세요가 되었고 그 확률 자체가 몇과 몇 이하. 그러니까 몇 이상 몇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 평균이 몇 이상 몇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치. 115 이상 124 이하가 되도록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얘네 확률을 옆에 있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표준정규 분포표를 만든다. 즉 다시 하면 얘네 쟤한테 잡아줬을 때 내가 이렇게 잡아줬던 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 X를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우리 얘네들 Z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Z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즉 X바가 Z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작업 들어간다? 이게 표준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표준화의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어차피 다다음 주에 다시 배울 거예요. 잡아주면서 가고 있으니까 됐니? 통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계속 잡아주면서 가고 있으니까 아 저런 거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표준화는요. 확률 변수 아무거나를 이렇게 Z에 대한 걸로 바꾸게 되면은 Z가 얘거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표준화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표준화하는 공식이 바로 누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료값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값을 뭐로 빼주냐면 반드시 평균으로 빼주고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서 나오게 되는 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작업을 통해서 뭐 하면 되냐면 각각의 자료들을 다 바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바꾼다는 얘기는 평행이동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다 이동시키라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다 이동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규분포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시키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게 결론. 그래서 얘네들 Z로 가게 되면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 자료값 115를 이제 평균 얼마였냐면 120이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115를 120으로 빼주고 얘를 얼마로 나눠준 것까지 가주면 되는 거냐면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얘 정규분포에서 표준편차 있는 거야. 누구예요?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2로 나눈 거. 이게 앞에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124입니다. 걔를 우리는 평균 120으로 빼주고 얘를 얼마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냐면 2로 나눠주면 된대.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표준화해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은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뭐 이 정도는 계산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네요. 플러스 2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5를 소수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게 그래서 마이너스 우리는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뒤에 있는 게 그래서 뭐보단 작거나 같을 거냐면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이제부터 넓이를 구해주는 게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넓이를 구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요. 근데 얘네들 자체가 이미 뭐가 돼 있냐면 표준화가 돼 있다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표준화가 돼 있다는 건 여기 있는 평균이 무조건 얼마나 소리냐면 0이란 소리고 얘네들 정규분포 곡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는 요 평균을 기준으로 뭐 해주고 있냐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 결국 왼쪽에서 재든 오른쪽에서 재든 똑같은 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이 같은 것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랑 2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잡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2.5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여기 있다라고 치고 2는 얘보다 뭐 조금 더 0에 가까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에 대한 뭐를 구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자체가 우리 여기 있었던 1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잘 보면은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는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지금은 넓이 구할 거야. 그럼 얘네들 더하면 될까요? 빼면 될까요? 더하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는 1번과 2번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끝!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의 간격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의 플러스로 옮겨서 만들어낸 0에서부터 2.5까지의 간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에서부터 나왔던 마이너스 2.5에서부터 0까지의 간격과 얘들 오른쪽으로 옮겨서 만들어낸 0에서부터 2.5까지의 간격이 있을 거야. 그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2 말고 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랑 2.5 이렇게 그냥 바뀐 거야. 얘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힌트는 좌우대칭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에서부터 0까지랑 0에서부터 2.5까지는 간격이 같은 거 나와요. 그게 좌우대칭의 힘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좌우대칭이라는 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똑같이 포개진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이 접힐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플러스로 가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번 영역에 해당하는 게 결국 우리는 0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의 간격이라고 잡아줘도 되냐면 2.5까지의 간격이라고 잡아줘도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답이 나왔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수로 떨어졌을 때의 값만 찾고 싶어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랑 좀 연결해 주는 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0에서부터 2.5까지의 간격이었던 저기 그대로 읽으면 돼. 0에서부터 2.5까지의 간격이 0.4938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얘 0.4938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 4938과 그 다음에 여기 0에서부터 2까지의 간격이 여기 있었던 얘 0.477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0.4772까지 둘을 뭐 해준 게 답이냐면 더해준 게 답이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 그럼 진짜 소수들끼리 더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해봐. 얼마니? 더해봐. 얼마야? 더해보세요. 얼마야? 얼마 하게? 0.97 그치 97 0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0은 지워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0.971 이렇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됩니다. 통계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 알겠지만 풀이가 사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결국 연결을 좀 지어야 되는 건 얘네들 다 정규분포랑 좀 연결되거든요. 정규분포랑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좀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정규분포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이해되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됐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답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돼요. 자, 정리하시고요. 다 된 사람만 뒤로 넘어가시면은 5번. 똑같은 건데 하나만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연습할 시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3쪽으로 가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53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먼저 하세요.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만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니들이 해야 돼. 저 앞에 있는 관계식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우리가 찾으면 돼. 그래서 4번은 요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시험에 이딴 거 나올까요? 이거 낼까요? 시험에서? 잘 냅니다. 정규분포 요즘 단독보다는요. 이렇게 좀 섞어서 내는 게 수능 트렌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하면 확통은 항상 8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통계에서 총 3문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는 이항 분포 내야 되겠고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내야 되면 하나 남은 건 얘 아니면은 다음 시간이란다. 조금 이따가 배우기는 통계적 추정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정규 분포랑 얘랑 좀 섞어서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능이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당연히 섞어서 내겠니? 아니면 단독으로 내겠니? 섞어서 내고 싶겠지만 학교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다 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독도 나오고 섞어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얘네 학교 중간고사 때 낸 거 보니까 수능처럼 낼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게다가 너네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가 있죠. 이번 시험 범위에 내가 예측해줄까? 니네 왜 누적 범위인지? 예측해줄까? 니네 누적 범위라고 예측해주는 이유를 나는 최근에 찾았어요. 니네 선생님이 왜 누적이라고 선언을 했는지. 그걸 내가 찾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자면 인성경우가 누적인 이유는 니네 모의고사 반영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어요. 뭐게? 가장 큰 이벤트 하나 있는데. 5월은 쪼렙이에요. 5월은 쪼렙이에요. 큰 친구 하나 옵니다. 6월 평가원이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재수생 듣기는 첫 시험이에요. 니네 6월 4일날 보는 그 시험은요. 니네 등급이 니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등급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삼수생, N수생 다 끼는 첫 시험입니다. 재수학원들이 다시 시험 보는 첫 시험이야. 그만큼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수능 출제 기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네 그 시험지 받아보면은요. 뭔가 느낌 다를 거예요. 뭔가 폰트가 달라. 약간 걔가 주는 약간 위압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되게 치사하다. 너네 그 사탐이나 수학이나 국어할 때 그 문제지 수거봉투도 같이 줘요. 수능처럼 다 그거 수거하라고. 수능처럼 다 수거하라고. 수능 때 그거 알죠? 너네 나중에 뭐 수능 볼 사람들은 보겠지만 수능 때 너네가 만약에 엄매를 선택을 했는데 화작 시험지 풀고 있다. 바로 빵점이에요. 너네 그 화작은 애초에 시작할 때 빼라 그래. 그때 빼지 않으면 무조건 빵점이에요. 보고만 있어도 빵점이에요. 화작 시험지 보고만 있어도 빵점이에요. 확통도 그래요. 너네가 확통 선택했는데 미적이랑 기하를 보고 있다? 그거를 문제를 읽고만 있다? 그래도 빵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퇴실 조치 당해요. 그래서 그거 수거용지 넣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6월달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다 시켜줄 거예요. 연습은. 그래서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고 싶은 게 많겠지. 그래서 그게 하필이면 확률까지 시험 보거든. 너네 6월달에 시험 보는 게 확률까지만 보거든요. 통계 안 보고. 그러니까 누적시킨 거야. 그 문제 내고 싶어서. 그거 내고 싶어서 누적시킨 거예요. 근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수능 특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파면은 6월은 어느 정도 대비가 돼요. 물론 비연계들 3-4개짜리가 있는데 그 비연계 3-4개짜리는 따로 봐줄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시험 대비 때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6월 평가원은. 원래 작년까지 안 풀어줬는데 6월 평가원 너네부터는 풀어드리려고요. 6월 평가원 문제는.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남고 하니까 너네 6월 평가원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너네 그 5월달 것도 학교 선생님이 꼴 받으면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5월달 게 뭐 들어보니까 문제 퀄리티 좋은 거 되게 많았다는데 난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문제를 안 봐가지고. 근데 확통 문제 봤는데 괜찮은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5월이랑 그 다음에 6월일 텐데 그거 같이 보시면 돼요. 봅시다. 자,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거 합니다. 기출문제로 이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출문제에 되게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이게 현재 수능 문제를 좀 변형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수능 문제의 변형 문제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 내는 꼬락서니 보니까 다 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고 앞에 나오는 확률 구하기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5번은 어떻게 풀면 되는가? 그거를 먼저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자, 방금 했던 거 그대로 가자.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200과 10.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 X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모집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고 그 정규분포가 현재 평균이 200이고 표준편차는 얼마라 그랬으니까 10이죠. 그럼 여기에는요 우리는 분산 들어온대. 그럼 분산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는 원래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분산 들어와야 돼?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저기서는요. 표준편차? 만 들어오니? 그치. 개제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표준할 때 필요한 거는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케이. 얘 분산이 일단은 얼마냐면 그래서 얘 일단 분산이 100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모집단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모집단 x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 만들 거냐면 이쪽에서 우리는 표본 평균 만들겠죠. 왜? 우리는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주스 과일주스 중에서 이미 추출한 몇 컵을 잡아놨을 때 n컵.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정해진 거야. 근데 이 표본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치.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 잡았을 때 얘네들이 조금 변화가 생겨요. 그때 여기 있는 표본 평균 우리는 x 바로 잡았을 때 얘가 그러면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평균은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200을 따라가고 우리는 표준편차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 표준편차의 제곱이 결국 100을 n으로 나누는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것이 결국 우리는 n분의 100이 되는데 우리는 얘가 표준편차로 씌워진 거의 제곱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편차로 씌워진 거의 제곱이니까 그럼 표준편차 자체는 얘 이렇게 잡았을 때 얘 제곱으로 쓰고 싶으면 얘도 제곱 빼면 되고 얘도 제곱 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들을 떼버리게 되면은 제곱해서 n이 되는 건 루트 반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 n분의 100은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10이죠. 그러니까 10을 제곱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잡아주게 되면 얘가 결국 뭐분의 뭐가 되었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루트 n분의 10의 전체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평균 x바를 잡아줬는데 우린 이 평균에 대한 확률을 구한 것이고 그때 이 확률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몇 이상이 되는 거 찾으라 그랬냐면 193 이상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과정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그럼 Z로 바뀌게 되면서 그럼 오른쪽 게 좀 바뀌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194에서 평균이 이번에 200이니까 200을 빼고 걔를 뭐로 나눠준 거냐면 여기 있는 표준편차.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루트 n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번분수 계산까지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번분수 계산까지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확률 P는 그러니까 여기는 Z로 잡아줬을 때 그럼 루트 n이 올라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6이 됩니다. 즉 우리는 5분의 3에 결국 우리는 루트 n까지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거지. 그때 이렇게 잡아주면서 나오게 되는 요 친구가 생기는데 이게 현재 0.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잡아준 게 0. 그래서 우리는 8849라는 확률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부터 너네 확률이 어쨌든 주어졌대. 그림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림 가지고 해석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그림을 좀 보자. 그럼 그림을 좀 보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 냐. 뭐 이렇게 생겨먹었니? 어린 왕자의 코끼리 먹은 뱀의 모습이죠? 맞잖아. 맞지 않아? 맞잖아. 어쨌든 이거 사랑하세요. 얘랑 좀 사랑하세요. 얘. 왜? 이거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0이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들 여기 얘네들의 보호를 좀 판단해봐. 얘 보호. 얘 뭐겠냐? 양수음수.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뭘 것 같아?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얘 루트 n이죠. n은 자연수지. 양수야? 양수지? 음수 붙었어. 그럼 뭐겠냐? 음수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놓은 애들을 가지고 얘 이상이니까 뭐야?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찾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니들이 찾아야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나머지 절반이네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알고 있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는 것을? 1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는 1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1의 절반이니까 얘가 0. 얼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반으로 잘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좌우대칭이니까. 그럼 얘가 딱 1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얘가 0. 얼마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고. 그렇지. 얘가 0.5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고 얘가 그럼 뭔지만 알면 되는데 그럼 0.5에다가 얘를 더해서 만든 게 이 확률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0.8849라는 건 결국 그림으로 봤을 때 0.5에다가 여기 넓이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x를 더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를 찾으면 0.5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x가 0.3849가 나왔고 그럼 3849는 여기 위에 있는 거에 따라서 1.2가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1.2가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2가 되든가. 왜? 풀만은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근데 우린 이미 판정 났지. 얘가 마이너스 때문에 양수라는 것을 아니면 음수라는 것을. 음수라는 것이 판정이 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2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 잡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게임 끝. 왜?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5분의 3의 루트 n을 때려 넣은 게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냐면 1.2. 즉 얘가 몇 분의 몇이냐면요 5분의 6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10분의 12는요 약분하면 5분의 6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요 얘 현재 우리 루트 n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루트 n 자체는 마이너스 3분의 5를 양배에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n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n이 나와요.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장명준? 저거 지금 접속 중이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 야 물음표 날리지 말고. 그래서 루트 n이 2래. 그럼 n은 얼마야? 나 이것도 순간적으로 정원이 같이 들어온 줄 알았잖아. 야 루트 n이 2인데 n이 2냐? 루트 n이 2라고 n은 그치 4죠? 그래서 여기는 n은 4가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을 찾으라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얼마냐면 4예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저것도 이제 댓글로 이제 드립치겠네 아주 그냥. 응. 저거 지금 멀티하고 있다는 거 자체는 게임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뒤질라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봤을 때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게 되면 되겠고 한번 연습 좀 해봐. 그래서 4-1번, 5-1번 두 개 한번 좀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1번, 5-1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4-1번, 5-1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감은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가물가물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죠?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어? 그치. 앞에 정규분포를 전혀 안 해가지고, 그죠? 응. 자, 정규분포랑 전혀 관련 없는 거 하겠습니다. 57쪽 가볼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완전 쓸데없는 거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전혀 쓸데없는 거 하나만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앞에 있는 거랑 전혀 쓸데없는 거를 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현재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방법이 왜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그 왜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결론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 했냐면 지금까지 한 게 앞에 한번 봐봐. 앞에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바로 뭐냐면 모집단이라고 있어요. 뭔진 몰라도 얘네들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하는 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집단이라 해가지고 겁나 큰 애들을 이렇게 잡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우리는 일부만을 이렇게 뚝 떼울 거지. 지난 시간에 한 게 이 내용이야. 그럼 이렇게 일부만 뚝 떼어가지고 얘네들을 뭐 만들 수 있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특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만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집단이에요? 그치? 이게 표본 집단이죠.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표본 집단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떼운 애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떼왔을 때 얘네들의 이번에 뭐가 주어진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한 뭐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 봐.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준 건 얘네들에 대한 평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뭐가 주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균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좀 이해하시면 수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균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그럼 이 평균이 주어진 상태야. 잘 봐. 그럼 여기 평균이 주어진 상태야. 평균이 주어진 상태야. 그럼 이 평균의 입장으로 보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준 이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본 평균은요. 항상 모평균과 같을 거냐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내 질문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준 이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표본 평균형 친구가 결국은 모평균과 같습니까? 라는 거를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모평균과 같습니까? 이거를 좀 궁금해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00% 같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건 여기 있는 요 표본 평균이라는 거랑 모평균이라는 거는요.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랑 모평균이라는 것은요.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뭐냐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정확하게 똑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표본이라는 거의 특징은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 평균이 주어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모평균이 대충 어딘가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범위 추정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결국은 모평균과 비슷한 특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추론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의 범위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범위를 추론하는 식이 지금 여기 있는 모평균의 추정 그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왜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왔냐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는 모평균을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쪽 어딘가에 들어가요 라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신뢰 구간은 모평균이 들어가게 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적어주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이 주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우리는 뭘 뺄 거냐면 이거 곱한 거. 즉 우린 여기 있는 신뢰도 수에다가 결국 우리는 여기 표본의 개수의 루트 씌운 거분에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뺀 거. 이렇게 곱한 것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곱해서 계산한 거를 우리는 뺀 것이 첫 번째 범위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누가? 여기 있는 모평균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모평균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마찬가지 그 같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가는데 그 표본 평균에 결국 우리는 누구를 더해 준 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냐면 그때 우린 여기에 신뢰도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신뢰도수를 곱한 거에 우리는 그래서 루트 n분의 결국 여기 있는 표준 편차 아무거나 요렇게 돼 있는 요 식이 있을 거고요. 그 식 사이에 즉 여기 있는 요 식 사이에 모평균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뭔지는 몰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우리가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 있는 n이 바로 우리가 임의로 뽑게 되는 그 표본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범위죠. 그럼 얘가 뭐 이상 뭐 이하다라는 범위니까 그럼 얘네들 사이에 간격을 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간격 잴 수 있니 없니?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간격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나와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간격을 잡아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간격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 이게 바로 우리는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어쨌든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결론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결론을 잡아주는 건 그래서 뭐야?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결국 우리는 실내 구간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실내 구간의 간격은 다시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 빼봐. 그럼 누구는 지워질 거냐면 표본 평균은 지워지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이 지워지게 되면서 누구만 남게 되냐면 얘네만 남게 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2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신뢰도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신뢰도수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잡아준 루트 n분의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공식 2개 적어드린 거 있습니다. 그 공식 2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집어넣고 계산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관건은 계산한다야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한다. 집어넣고 계산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얘 어떻게 찾냐? 남은 거 하나 남은 건 이거야 이거. 그래서 네가 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교재 5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57쪽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EX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여기 있는 EX 2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번부터 가보자. 표준 편차가 일단 얼마라 그랬냐면 2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하고 싶은 거냐면 크기가 현재 얼마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대요.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렇지. 동그라미 칠거는 표본의 크기가 현재 1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이 일단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얘가 8이야. 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 표본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을 찾아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다음 그럼 표본 평균 x바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8인데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는 얘네 둘이에요. 그래서 95%, 99% 얘네들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들을 잡아주는 거는 사실 어디서 잡아주면 되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단에서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 잘 잡아줄 건 결국 신뢰도수입니다. 신뢰도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의 신뢰도수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신뢰도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그 신뢰도수를 두 개 다 같이 잡아주게 되면 그 신뢰도수에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건 항상 어디를 읽으면 되냐면 이 신뢰도수는 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단을 좀 잡아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단 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단 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얘네가 확률이고 그 확률 자체가 퍼센테이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 얘네들을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해주고 봐주게 된다면 그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얘네들의 숫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숫자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얘네들의 숫자를 우리는 신뢰도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95%라는 확률 안에 들어가 있는 신뢰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신뢰도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95%에 해당하는 신뢰도수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96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 99%에 해당하는 신뢰도 숫자도 찾아봐. 그럼 신뢰도 숫자는 몇 점 몇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신뢰도수 2.98이 됩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났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 남았냐면 쟤네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구해? 저 공식 그대로 쓰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을 잡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 8을 기준으로 가면 마이너스, 우린 신뢰도수 1.96 곱한 거야. 바로 뭐해? 결국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4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편차 아무거나 2.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여기 있는 8을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여기는 1.96이 있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표본의 크기에다 루트 씌운 4분의 그때 표준 편차는 입니다. 얘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나는 여기는 안 할 겁니다. 계산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계산은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신뢰도수만 이제부터 누구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바꾸기만 하면 돼.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 신뢰도수를?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 신뢰도수. 2.58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8 마이너스 우리는 2.58 곱하기 우리는 4분의 2보단 크거나 같아요. 얘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8 더하기 우리는 신뢰도수가 2.58 곱하기 4분의 2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얘네 계산해주면은 답이 될 겁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도 똑같이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찾는 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 신뢰도 수가 1.96에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네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크기 16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4분의 그때 표준 편차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 얘는 사실은 얘네들을 서로 뺀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99%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는 신뢰도수가 2.58이니까 그래서 2.58로 바꿔서 우리는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되냐면 4분의 2가 되면 되겠다. 끝.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까지는 끝.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식 빨리 외우기 싸움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잘 외우시면 아마 여기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지금 얘네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이거 나오면은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소수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 다 하시고 다 된 사람만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다 했으면.
그래서 똑같은 거 하고 안 어려우니까 그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공식은 일단 안 지울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공 던지기 기록이 주어졌는데 현재 평균이 얼마라 그랬냐면 평균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M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거 현재 모평균이 안 주어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 몇 명을 이미 추출했습니까? 첫 번째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 야구 선수 몇 명을 이미 추출했다. 그치? 밑줄. 왜 장명주의 또 이상한 난리 쳤어? 아니요. 봤는데? 100 가지고 나의 몸무게 같은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죽을라고 저거?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밑줄. 그러니까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주어진 거야. OX. 표본의 크기가 주어진 거야. OX. O. 그치? O.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주어진 거야.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표본의 크기가 100인데 그럼 이거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평균이 주어졌죠? 그때 여기 있는 평균이 몇 미터라 그랬냐면 70이고 표준 편차가 12라고 그랬습니다. 끊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평균은요. 표본 평균일까요? 아니면 표본 평균의 평균일까요? 얘 평균은 표본 평균일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일까요? 그치? 이거 표본 평균입니다. 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얘네 표본 평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텐데 그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그것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잡아줬고 우리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의 모평균 M에 대해서 우리는 1번 신뢰도 95%짜리랑 그 다음에 2번 신뢰도 99%짜리 얘네들을 뭐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면 동그라미 칠까요? 뭘 구해달래요? 신뢰 구간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야? 잘 보면은 얘네 뭐 찾으래요? 신뢰 구간의 길이. 교체 못 찾으래? 못 찾으래. 신뢰 구간의 길이. 그냥 실내 구간 찾으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 찾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찾을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실내 구간은요. 결국 뭐를 찾는 거야? 범위 찾는 거야? 간격 찾는 거야? 실내 구간은 범위 찾기 아니면 간격 찾기? 얘 범위 찾기다 범위.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범위 찾기. 그러면서 우리는 95%에 대한 신뢰도 수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럼 미나 95%에 대한 신뢰도 수 읽어보세요. 얼마예요? 95%에 대한 신뢰도수 얼마예요? 그치? 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신뢰도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1.96 때려 넣어서 공식 계산하시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그래서 표본 평균이 70이죠? 그러니까 70 마이너스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요. 신뢰도수 1.96 곱한 거에 우리는 루트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10분의 그때 여기 있는 표준 편차 얼마가 되냐면 12.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크거나 같습니다. 누가? 모평균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여기는 70 기준. 그럼 여기는 1.96에다가 결국 우리는 10분의 12를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답이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뭐 계산하게 되면 밑에 있는 호로로로록 답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67.648 그거보단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냐면 72.35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죽으려고 저게 뭐네 여친이나 찾으래.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이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신뢰도 99%지. 그럼 지우야. 얘 신뢰도 수는 얼마야? 99%에 해당하는 신뢰도 수는요? 이거지? 그러니까 1.96 대신에 누구만 때려 넣어주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뢰도수 2.58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2.58 곱하기 10분의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70 더하기 우리는 2.58에다가 우리는 10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또 호로로로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66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구형사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73.096. 69가 아니라 9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96 이거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다 하시고 이따가 연습할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 연습 좀 해보고 뒤로 넘어가면 60조. 그래서 우리는 대표형 2번 한 번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표형 2번 한 번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형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넘어가 보세요. 정리 다 됐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 끝낸다니까. 오늘 이거 끝내야 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지금. 3까지밖에 없어요. 이 형 3까지밖에 없어요. 네, 오늘 3까지 나갈 건데요. 뭐래? 우리 35분에 시작했어. 35분에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70분 되면 45분까지. 그리고 원래 우리 정식 시간 11시까지예요, 원래. 자, 보세요.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하고 빨리 끝내게. 아, 진짜 빨리 끝나, 이거. 이거 얼마 안 걸려. 아, 뭘 그렇게 표정으로 나 엄마 하고 있어. 야, 이거 하고 수요일날 다시 책 들고 오기 뭐 하잖아. 어쭈. 야, 진짜 못됐다. 너 안 나온다고. 야, 다른 애들 무슨 죄야, 그러면. 야, 정명준은 무슨 죄야. 핸드폰 켰잖아요. 어? 핸드폰으로. 아니, 뭘 핸드폰으로. 야, 진짜 못됐다, 진짜. 야, 빨리 봐. 이거 빨리 하게. 뭘 오지 말 거리야. 자, 여기 빨리 보세요. 자, 빨리 하고 빨리 끝내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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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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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제 푸는데 이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되는데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뭐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 문제 잘 읽어보게 되면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몇 개를 이미 추출해서 n개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n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여기는 이미 추출한 n개가 바로 표본에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표본에 뭐가 되지? 이게 결국 표본에 뭐가 돼요? 그치? 이게 표본의 크기고 이 표본의 크기가 n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을 잡아놓고 얘네들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가 되었냐면 300이 되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평균, 이거는 현재 표본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아니면 표본 평균이야? 얘는요? 그치? 이거는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표본 평균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30이라고 주어졌고 우리는 여기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완벽하게 주어졌고 여기서 우리는 n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 문제 되게 쉬운데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네들이 완벽하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잡아놓고 얘네들의 우리 아까 찾던 신뢰 구간 찾던 식으로 써도 되는데 얘네들 사이의 간격 정도는 가볍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주어졌다면? 나오지.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구하니까 그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여기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 있었던 얘 309.8에서 결국 나는 여기 있는 290.2를 빼준 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빼서 나오게 되는 그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19점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19.6이 되었는데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했던 뭐가 되냐면 방금 배웠던 공식에 따라서 2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는 신뢰도 수입니다. 잘 봐. 그럼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얘가 현재 누가 봐도 95%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 돼요?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오지? 이거 하면 95 나오지. 0.95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가 유일하게 95로 만들어주는 숫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일하게 95로 만들어주는 숫자라는 건 이게 또 신뢰도수란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신뢰도수는 이렇게 찾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0.475, 그 다음에 0.495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0.495가 나와도 곱하기 2 하면 99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가 신뢰도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96에 결국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n인데 거기에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22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0만 딱 때려 넣어서 소수점 B로 한 칸만 보내주게 되면 우리 2 곱하기 2 하니까 4. 거기고 우리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소수점 B로 보내서 19.6 거기에 우리는 루트 n분의 1이 되었고
얘가 현재 19.6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4 곱하기 1.96 곱하기 우리는 루트 n분의 1이라고 잡아준 거랑 여기 있는 얘 19.6이죠. 그래서 여기는 19.6이라고 잡아준 거랑 여기는 19.6이 결론적으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9.6 두 개는 똑같으니까 지워져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루트 n분의 4를 잡아준 게 결국 얘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1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n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n 찾아주게 되면 끝나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n을 찾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그럼 여기 올리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루트 n을 찾아준 게 4다.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루트 n이 4니까 n은 얼마가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n은 표본의 크기 n을 찾으려잖아. 16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찾아도 된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표정이 남은 거 나가면 죽일 것 같은 표정인데 거의 죽이기 직전인데 다음 시간에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을 좀 해와. 대신 여기까지 나간 것만으로도 다 할 수는 있어요. 숙제 이거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한 번 더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수요일날 뭐 들고 오라고? 뭐 들고 오라고 수요일날? 수특 들고 오세요. 수특.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수요일날 볼게요. 고생했어요.